왜 내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내가 캐나다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 되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칙이 팔레토 룰이라고 하는 이태리 경제학자 팔레토가 만든 법칙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고 경제학을 살펴보니까 발견된 법칙인데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80대 20 법칙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플래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팔레토 룰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 플래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은 초창기 20에서 잘 계획되고 실천된 것은 나머지 80의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80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을 80이 진행되고 난 시점에서 그때 가서 계획을 잘 해본들 이 계획은 나머지 20%밖에 좌우할 수 없다. 이미 지나온 80은 놓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캐나다의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80대 20이 아니라 90대 10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민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그 시점 10%의 시점에서 잘 계획하고 실행되어졌다면 이민 성공의 90%를 좌우합니다. 90%는 성공한다는 얘기죠. 잘 계획되고 실천되어진 상태로 이민 비행기를 타면 이민에서 성공할 확률은 90%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이민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도착한 후에 이제 뭘 할까, 뭘 계획할까, 뭘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90의 시점이 흘러고 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잘 계획을 해도 10%밖에 성공할 수 없다. 또는 팔레토 룰을 그대로 하면 20%밖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팔레토 법칙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계획할 수 있는가? 저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면은 제 자신을 분석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중견 간부, 부장에서도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민을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현업 업무가 없어요. 현업은 제가 초급 과장일 때까지만 했지 거의 그 시점으로 해서 10년, 15년 동안은 현업을 하질 않았습니다. 매니지먼트만 했지. 현업을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서서히 많이 적용이 되는 때인데 컴퓨터도 전부 아랫사람들이 했지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부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였는데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기안만 해주고 메모해서 던져주면 아랫사람이 그걸 다 만들어 와서 제가 코멘트하고 이런 정도만 했지 제가 직접 워드를 치거나 엑셀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거나 그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직접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모르죠. 현업도 잘 모르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것은 딱 한 분야예요. 석유화학 분야의 그 포인트. 그거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비즈니스는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저 자신이더라고요. 자, 이런 저 자신이라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현업, 그러니까 매니저로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담당자로서는 현업 업무를 잘 모르고 업무에 적용되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제가 하고 있는 분야도 좁고
다른 분야는 저는 모른다. 라는 게 저였더라고요. 분석을 해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웹사이트를 조사하든지 책을 보든지 TV 프로그램을 보든지 구글 서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한 자료를 쭉 몇 번이고 훑어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그 많은 정보라는 분야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민에 대해서 많은데 실제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자, 내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세 번째인가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언뜻 6, 7년 전에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던 어느 직원이 같은 분야에 나하고 일하던 직원이 캐나다로 가서 해당 분야에서 취업을 했다더라 라는 얘기.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그 분야? 그럼 나도 할 수 있네. 왜냐면 그건 나하고 낯선 분야가 아니라 같은 분야니까. 그래서 그 분야로 진로 구상을 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야로 이제 설정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무엇을 했느냐면은, 자, 그럼 그 분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그 길로 가는데 장애가 있느냐? 그러니까 장애 요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내 자신을 분석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진로를 설정하고 난 후에 그 진로에 대한 목표에 대한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장애 문제점들을 분석했어요. 장애 요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견된 게 뭐냐면, 그 분야는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아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프트웨어를 차장일 때 부장일 때 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은 없어요. 말은 들었을 뿐이고 보기만 했지. 자, 그런 전문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한 분야다. 두 번째로 업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책들, 엑셀에 관한 책, 워드에 관한 책, 파워포인트에 관한 책을 초급부터 고급까지 전부 다 사서 그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제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초급부터 시작해서 고급까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쓸 때 그 비주얼 베이직을 연결해서 쓰면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에서는 한국 학벌이나 한국 경력이나 한국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 조사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캐나다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또는 이력서를 낼 때 그 레주메라고 그러죠. 레주메를 낼 때 나를 뭐를 내세울 게 있을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을 따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자료 조사를 할 때 이제 그런 자격증이 이제 두 가지가 조사가 됐는데, 하나가 AAC에서 나오는 자격증이 있고
또 하나는 PMI에서 나오는 최고 높은 게 PMP인데 PMP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PMP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MP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관련 업무 공부도 다시 시작했죠. 그게 이제 PMP의 두 분야가 제가 해야 할 분야에 해당이 되어 있으니까 두 분야가 아니면 세 분야인데 아무튼 PMP의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를 했나 해서 그 PMP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1차 자격증에 대한 장애 요인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내가 익힐 거냐, 그리고 이제 업무를 어떻게 익힐 거냐, 관련된 업무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명퇴를 합니다. 일단 명퇴를 회사에서 하고 그 전문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한국에서 이제 취급하는 회사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 회사에 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 회사의 사장이 제 대학 선배였고 제 처음에 70년대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 당시에 제 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회사를 관두시고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를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형님, 책상 하나만 내주십시오.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 저는 봉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책상만 내주시면 제가 업무도 도와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은 좋잖아요. 사람이 와가지고 무급으로 일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하나 받아서 거기서 이제 출근을 해서 그날부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8개월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항들을 모든 것을 머리에 넣으면서 뭘 또 했느냐면은 이것을 현업에 적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현업에서 이제 제일 이 전문 소프트웨어를 쓸 때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가 나름대로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와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가는 회사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 8개월을 다녀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 익혔습니다. 동시에 집에 가서는 아까 얘기한 엑셀과 워드와 파워포인트 공부와 비주얼 베이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사둔 게 뭐냐면은, 그거는 캐나다에 가지고 가서 캐나다에서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책이 뭐 초급, 고급, 중급 해서 한 10권 정도 해서 그걸 다 숙지를 해서 완전히 그 소프트웨어들을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5가지, 제 자신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자격증에 관련된 것,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가지고 알고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진로를 설정하고 그 진로를 가기 위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고 그 분석된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잡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4가지, 전문 소프트웨어, 업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많이 동떨어져 있었던 거, 부장으로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증 4가지, 이것을 그 제거 방안으로 세워가지고 돌출해서 해결해 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준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민을 가고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한 성함이 패밀리 네임이 한씨던데 그분이 지난번 제 거를 보고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조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몇 분들이 그런 걸 눌러주시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긴 합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순서 2부로 나머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